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구공단 서울지부 노무법률상담 봉사단 공인노무사 전혜선입니다. 오늘은 제1차 시 근로기준법 총칙편에 이어서 제2차 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우리 법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계약 중에 고용계약이 나와 있는데 민법상의 계약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어떤 사용종속관계가 전제된 그러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형식은 물론 법에서 일정한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한테 필히 알려주고 즉 명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그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되 한 번은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 위반은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은 벌금은 형법상의 책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고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꼭 문서로서 그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써가지고 교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 행정 해석상 어떤 그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보내가지고 근로자가 그 출력 언제든지 본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변경 시에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명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재를 해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시 의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나와 있듯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 시간 그리고 취업규칙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히 서면으로 작성할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소정 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주휴일 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필히 그 서면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 유급 휴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랄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먼저 근로계약 기간, 즉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휴일휴가 문제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필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제랄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벌칙에 앞서 즉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근로계약서, 즉 고용노동부에서 10여 년 전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많은 사업장들에게 행정 지도도 하고 있고 하면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도 중반에 약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 한 30-40% 사업장만 그 당시에 실태조사 결과 약 30-40%만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누구누구와 근로자 누구누구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누구누구 하고 이야 뭐 갑이라 칭한다, 뭐 을이라 칭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갑과 을이라는 용어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근로 개시일, 즉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근로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 관계인 경우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근로 개시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즉 정규직, 즉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근무 장소. 근무 장소는 보통 우리 뭐 회사 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명한 곳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명한 근무 장소 이렇게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영업직, 총무직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총무직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으로 사용자가 뭐 할 수 있다, 뭐 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좀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 소정근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 시간이 있는데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통상근로자들은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즉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근무일, 즉 일주일 중에서 언제 근무하는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근무일로 정하고 또 휴일은 주일은 일요일에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보통 쉬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 휴일 휴가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휴무일로 봐서 이 경우에는 근무가 없는 날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해야 하는 날과 휴일, 즉 주휴일만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임금입니다. 우리 법상에서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임금의 그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이 점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은 시급인지, 1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분명히 해야 되어 있고요. 또 상여금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뭐 분기 상여금인지, 월 상여금인지, 연 상여금인지, 명절 상여금인지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은 뭐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등에 대해서 있으면 얼마씩 지급하겠는지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연장이랄지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면서 이 포괄적으로 수당을 다 포괄해서 월 3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보다도 이 수당이 적게 책정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겠으니까 포괄임금 산정할 때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분명하게 체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좀 전체적으로 뭐 적게 책정할 목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포괄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임금 지급일, 우리 법에서 보면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방법, 당연히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도 통장으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차 유급 휴가, 이 경우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15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입니다. 다음에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4대 보험을 적용한다, 안 한다, 뭐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다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영세하다 하더라도 4대 보험에 의무 가입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적용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는 뭐 당사자 간에 한 부씩 써가지고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사업장에 비치한다. 또 이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서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설사 이 조항이 있든 없든 당연히 우리 근로기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렇게 뭐 중요한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좀 더 주의하고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근로자들이 종종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채용 공고 때하고는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썼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써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와가지고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채용 공고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해서 채용 공고문까지 들고 오는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다른 조건 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사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 때와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근로자는 당연히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근무 내용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 번, 두 번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갖다가 이행할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 관계를 이행하고 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에 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정수당, 특히 그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임금식으로 해가지고 계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그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이 포괄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근로계약서 대신에 뭐 프리랜서 계약이랄지 개인사업 소득자로서의 그 뭐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설사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근로기법 사실주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설사 그런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무효라고 보여지고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뭐 손해배상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또 신원보증을 갖다가 세운다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왕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개념치 마시고 이런 경우에도 응해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원보증 계약도 판례상 합당한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신원보증 계약인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손해배상도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물린다라고 해갖고 금액을 책정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용인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사 그런 계약은 그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담는다 해서 너무나 근로자로서는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아까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차적으로 노사 간에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사용자한테는 당연히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할 때 안전하게 또 보건상 위생상 안전한 환경을 유지시킬 의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근로자가 잘하든 잘못하든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모욕을 한다거나 명예를 훼손시킨다거나 하는 인격권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어떤 이 사업장에 성실한 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겸업을 금지한다거나 다른 사업장에 같이 일을 하는 것, 경쟁 사업장에 특히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장에서 지득한 그 업무 비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불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근로계약서 작성편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